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공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n-1번째, 그리고 n번째 항까지 나열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기에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d를 더했다.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d를 더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더해지는 이 d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이웃한 두 항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그 다음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다.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AN번째 항은 AN-1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이 항들을 싹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 싹 다 더하게 되면 여기에서 좌측의 A2와 우측의 A2, A3와 A3, A4와 A4, A5와 A5, 그리고 n-1번째와 n-1번째가 싸그리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좌측은 AN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A1하고 D가 남죠. D가 총 몇 번 남냐라고 하면 여기 1번부터 n-1번까지겠죠. 그러니 총 n-1번 더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 보면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A 8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했습니다. 그 다음 A 10번째 항은 그러면 A1에다가 9D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다른 개념을 한번 가볼게요. A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해버리면 얘네들을 합해 봅시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 좌측에 있는 A3과 우측에 있는 A3이 없어지고 A4는 어떻게 된다? A2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에서 여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 볼게요. 그러면 A5는 A2 더하기 어떻게 될 수 있다? 2D라고 얘기할 수 있다. 2D가 아니죠. 3D죠. 3D가 더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여기 4와 2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5와 2와 3과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식이 적용이 되냐 이런 식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잘 봅시다. A P번째 항은 A Q번째 항 더하기 공차가 몇 번 더해집니까? P-Q번 더해집니다 라는 표현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P에서 Q를 뺀 만큼 공차가 생깁니다 라고 공차가 더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A10을 구하는데 A5가 주어졌다고 하면 공차가 몇 번 더해줘야 된다? 10에서 5를 뺀 5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 21을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A 만약에 5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21에서 5를 뺀 16D만큼 더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봅시다. 어떤 항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항, 즉 일반항, 요 일반항과 즉 이 일반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항끼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더 중요한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차는 무엇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는 걸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웃한 두 항의 차. 이웃한 두 항의 차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차를 구한다라는 건 무엇을 할 거냐? 항과 항을 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즉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봅시다. 여기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요식 여기 있는 식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P
마이너스 AQ는 P 마이너스 QD라고 쓸 수 있겠네요. 즉 공차라는 것은 항과 항을 뺐을 때, 이게 항이에요. 항과 항을 뺐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숫자의 차이만큼 공차가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5가 7이라고 할게요. A8이 만약에 15라고 하면 맞나요? 15, 16이라고 하자. 16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A8에서 A5를 빼면 얼마 나오죠? 16에서 7을 빼니까 9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3D라고 얘기할 수 있다. 8에서 5를 뺐으니까 3개만큼 D가 나오겠습니다. 그게 9다. 그럼 공차는 어떻게 된다?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토대로 지금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41, 37, 33, 29 요렇게 간대요. 요렇게 갔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인가요? 라는 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등차 수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분명히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즉 A1이라는 게 41이죠. 41. 그럼 A2라는 거는 지금 37이니까 공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공차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다? A2에서 A1을 뺍니다. A2에서 A1을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4. 그러면 뺀 만큼 공차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공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A에는 어떻게 구해진다? 마이너스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네요.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게 되면 D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다? 4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일반항이니까. 즉 마이너스 4n 플러스 45가 얼마? 마이너스 155가 되는 n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시고 4n은 200입니다. n은 얼마다? n은 50이겠네요. 그쵸?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게 1번. 2번을 넘어가 봅시다. 2번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등차 수열이고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해달라? A 네 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역시 공차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A7에서 A3 공차를 구한다. 항과 항을 뺀다라고 얘기합니다. 20에서 8을 뺐으니까 12가 될 거고 7에서 3을 뺐으니 공차가 4개 나와요. 그게 12예요. 공차는 얼마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A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일반 항을 구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요런 거 써줄게요. 잘 봅시다. 일반 항을 구할 때는 두 가지였죠.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D입니다. 그 다음 또 요 식도 얘기했었어요. P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Q 플러스 P-QD 이렇게 썼죠. Q 플러스가 아니라 P-QD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공차를 구했고 근데 첫째 항은 없는데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보면 조금 더 낫겠죠.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 세 번째 항이 주어졌죠. A 세 번째에다가 뭐 한다? 공차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8이니까 A4는 얼마다?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A4라는 값은 11이 되겠다. 네 번째 항의 수는 1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가보면 지금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런 게 주어졌죠. 세 번째 항이 주어졌고 B가 주어졌습니다. 두 항에. 그쵸?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식을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A3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11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A6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 A1 그 다음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다? 5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 10번째 항은 A1 더하기 얼마? 9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다? 5대 8이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5A1 플러스 9D는 9D가 아니겠죠. 45D 45D는 8A1 플러스 얼마? 40D가 되겠네요. 고로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3A1은 5D라는 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A1은 3분의 5D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식이죠. 요 식에다가 이제 그 A1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5D 플러스 2D는 얼마다? 11입니다. 그러면 3분의 지금 11D겠죠? 11D는 11, D는 얼마?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D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A20은 A3 더하기 얼마다? 17D가 되겠네요. 고로 11 더하기 51 해서 얼마? 62라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보니까 등차 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문제를 보시면 어떤 두 항의 합과 어떤 세 항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다 풀어 헤칠 거예요. A1이라는 것은 A1이고 A2는 어떻게 된다? A1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넌 10. 첫 번째 식. 그러면 이 A1 플러스 D는 얼마다? 10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은요. A3, A4, A5니까 우선 A1이 A1 플러스 2D 그 다음 플러스 A1 플러스 3D 플러스 A1 플러스 4D 이렇게 써주겠죠. 이게 45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3A1 플러스 얼마? 지금 9D가 45다. 이러한 결과 나오겠죠. 그럼 식 두 개가 나왔고 문자 두 개짜리니까 이 두 식을 우리가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공차를 맞추기 쉬우니 18A1 플러스 9D는 얼마? 90이고요. 그 다음에 3A1 플러스 얼마? 9D는 45입니다. 그럼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얼마다? 15A1은 45. A1은 얼마? A1은 3이겠네요. 그럼 공차는 요식 여기다 대입해보면 3을 대입해보면 공차는 4가 나오네요. 공차 4 나옵니다. 그럼 봅시다. A10은 A1 더하기 얼마다? 9D가 되겠죠. 그러니 고로 3 더하기 4, 9, 36 해서 3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항은 20. 그 다음에 5항과 10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A3은 얼마다? 20이다. 두 번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5와 그 다음에 A5의 절대값과 A11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5 이꼴 마이너스 A11. 역시 A5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A5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A5는 A1 플러스 얼마죠? A5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A1 플러스 얼마? 4D. 그 다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0D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다. 이 A1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14D가 됩니다. 고로 A1은 마이너스 7D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A3은 20이라는 걸 이용해서 A1 플러스 2D는 얼마다? 20입니다. A1이 마이너스 7D니까 마이너스 5D는 20. 고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A10 주어진 항이 A3이니까 A3 더하기 얼마? 7D가 되겠네요. 그럼 A3은 20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4고 7번 더해줘야 되니 마이너스 얼마? 28.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사이에서 두 수 사이에 m개수를 넣었더니 맞죠? 어떤 수의 배열이 나올 거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즉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이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형태의 문제는 딱 두 가지 형태를 물어봐요. 첫 번째 뭐냐면 원래는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공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식이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합입니다. 이 합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문제에서 여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잘 볼게요. 다시 한번 수를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1, 그 다음 A2, A3, 그 다음 AM, 그 다음 104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항의 넘버를 바꿔버릴 거예요. 즉 이렇게 할게요. B1, B2, B3, B4 쭉 가서 그럼 봅시다. 이게 M이에요. 그럼 총 항의 개수가 2개 더해졌으니 얘는 B, M 플러스 두 번째 항까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차가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B, M 플러스 2 마이너스 B1은 그쵸? 그럼 104에서 얼마를 뺀다? 2를 빼겠네요. 그러면 아까 항과 항을 빼게 되면 공차가 생기는 건데 그 차이만큼 생깁니다. 네가 얼마다? 100입니다. 그러면은 잘 볼게요. 공차가 3이니까 D는 M 플러스 1분의 100이고 그때 공차가 3이므로 어떻게 될 수 있다? 공차가 3이니까 요거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면 좀 힘드니까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3m 플러스 3은 102. 그러면 3m은 99인가요? 99가 되겠네요. m은 얼마? 33. 그러니 m은 33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계식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봅시다. 4와 16 사이에 m개, 그 다음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는데요. 그래서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관계식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잘 봅시다. 이 앞에 것까지만 자를게요. 16까지 잘라보면 그 4와 16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했을 때 수열을 다시 만들어 보면 C1을 우리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의 M 플러스 2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차를 구해보게 되면 M 플러스 2에서 C1을 빼니까 M 플러스 1 공차가 나올 거고 그게 얼마다?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차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M 플러스 1분의 1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 16으로부터 40까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D1을
D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원을 16, 그 다음 이 n 플러스 2를 40이라고 하면,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항에서 요 항을 빼게 되면 n 플러스 1 d가 나올 거고, 그게 얼마다? 24가 됩니다. 그럼 d는 얼마? n 플러스 1분의 24가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에서 지금 이 공차와 이 공차는 같아야 되니까 같다라고 놓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2는 n 플러스 1의 24. 그쵸? 그러면 약분이 되겠네요. 1, 2. 1, 2. 그러면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2m 플러스 2는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은 2n 플러스 얼마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공차에 관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